네, 먼저 첫 번째 세션 발표는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추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하고 포괄적 핵 합의를 하면서 이란의 이제 핵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협상이 타결이 되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협상을 다시 재개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간접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다시 미란 핵 협상이 작년에 시작을 되었었는데 오만의 중재 하에 오만과 스위스에서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시다시피 12일 전쟁으로 결렬이 됐고 그때 당시에 미군이 포로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올해가 문제였는데 올해도 사실은 2월 달에 오만의 중재 하에 핵 합의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합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협상을 한 차례만 더 하면 이게 타결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2월 28일 날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6월 19일에 이제 MOU 체결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이스라엘과 이란 제역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미국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정권의 변화 및 핵 무력화를 꾀하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및 대리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중동 내 평화를 정착하고 이스라엘 주도의 중동 질서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작전 성공이라든지 이란이 연초에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3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권이 약화되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란을 공습하면 쉽게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종전 협상 관련돼서 주요 쟁점은 핵 농축 및 핵 완전 포기 부분들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그리고 모든 전선 이란과 레바논에서의 전쟁 완전 종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6월 19일, 그러니까 6월 15일에 이미 디지털로 MOU 서명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6월 19일에는 벤스 부통령하고 갈리바프 이란 국회 부의장하고 만나서 서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MOU 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30일 내에 재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영구 종식, 핵무기 개발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MOU 체결을 하고 나서 60일 내에 이 핵 협상 관련돼서 계속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나리오는 지금 1번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재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란은 이란의 방식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그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핵 협상이 60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휴전 상태에서 협상이 장기화되는 형국으로 지금 흘러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고 우리가 알던 그 에너지 공급망, 물류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의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쟁이 나기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650만 배럴, 1회 650만 배럴 수출했고 UAE 270만 배럴, 이라크 340만 배럴 이렇게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평균을 보면은 사우디 410만 배럴, UAE 220만 배럴, 그리고 이라크는 20만 배럴로 굉장히 대폭 감소를 했고요. 이 사이에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의 원유 수출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시아 국가의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이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천연가스 수출량의 한 1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출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봉쇄가 돼 있어서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X축으로 봤을 때 이게 대중동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높은 순위는 일본, 태국, 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그렇지만은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5월 중순 사이에 한국의 대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30%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동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만 받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상승에 따른 영향도 받지만은 중동 국가의 원유 공급이 봉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중고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했을 때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원유와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정유 제품이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나프타, 그다음에 에틸렌, 프로필렌을 거쳐서 지금 포장재라든지 자동차, 항공에 들어간 소재들, 타이어, 섬유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돼서 어떤 품목들이 리스크가 있었는가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대중동 수입 의존도가 여기는 67%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뭐 70% 육박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프타 43%, 프로필렌 43%, 그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그다음에 LDP 같은 경우에도 대중동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동의 세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이 제품군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동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단의 문제가 단순히 그 원자재의 문제가 아니고 정유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LNG의 문제가 있었지만 더 넘어서 메탄올이라든지 무수암모니아 그리고 헬륨 이슈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대중동 의존도가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만은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산에 대해서만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정제유 수출이 3월 말을 기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수출 추이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은 국내에 있는 공급분 확보를 위해서 디젤 및 가솔린 수출을 중단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원유 수입분이 감소하면서 정유 가동률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정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제유 수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5등 정도 되고, 그 위에가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정제유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호주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우리 호주의 대한국 경유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를 좀 궁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제유 수출 금지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하원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26년 4월에 휘발유 수출 금지법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은 결국에는 수출 통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리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시다시피 생산비 및 운송비가 상승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아니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서버 등의 AI 인프라의 전력, 운송, 부품 비용이 상승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정 수입이나 천연가스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미 투자를 뭐 얼만큼 하겠다. 그래서 뭐 3,500불이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UAE, 사우디, 카타르가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4조 불입니다. 근데 여기에 AI, 양자 컴퓨팅, 그리고 대미 수입, 그다음 뭐 항공기 수입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재정 악화는 사실은 글로벌 AI 산업의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운 산업을 보더라도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월 말 1683에서 5월 말 2572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발 해운 운임 상승이 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본 뉴스면 기준으로 했을 때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10배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은 사실상 통제가 돼 있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협의하고 있는 거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배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도, 뭐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라크 국적 선박들은 통과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U가 타결이 되더라도 언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유조선, 그러니까 해운사들 그리고 각국의 그 원유 수입에 있어서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그러면 원유의 수송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동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얀부를 통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UAE는 푸자이라를 통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해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터키를 통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이 하나 돼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쿠웨이트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사우디 그다음에 요르단 방향으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그쪽으로 지금 원유를 수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GCC 국가들 사이에 균열이 좀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는 이제 잠재적으로 서로 좀 그 경쟁하느라고 개별 국가들이 특히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좀 여러 경쟁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UAE가 지금 사우디의 대응이나 아니면 GCC 차원의 대응에 실망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펙의 감산 조치 컨트롤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면서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최대 500만 배럴을 수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동국 산유국들 사이에서도 지금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자 노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축유 방출은 IAEA 공조하에 한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방출량은 그 정도는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국, 일본, 인도 등도 IAEA 공조하에 360만 배럴 퍼 데이를 방출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우리 기업들이 그 우리나라 에 지금 비축되어 있는 중진류를 가져가고 경진류를 수입해서 거기다 채워넣는 방식으로 지금 그 방출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공급망 재평 그리고 중동 역할 관계의 함의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미국의 그 대공 방어 체계나 아니면 안보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이 불만이 좀 늘어났다. 그다음에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걸프 왕정들이 지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협력 방향성 문제인데,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UAE, 바레인, 모로코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우디 이스라엘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을 했었고, 지금 실제 그 얼마 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복원해라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실상 이것들이 다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고요. GCC 국가들은 지금 기존에는 완전 개방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은 이제는 경제와 안보 관련돼서 그 협력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란과 협력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 통항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할 것이고 오펙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확보에 그 산유국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고 대체 도입선 확보 그리고 이란과의 협의를 통한 해협 통과를 통해서 뉴 노멀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CC 국가들의 경제 발전 방향도 완전 개방하는 것보다는 군사안보 패키지가 포함된 경제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나 담수와 관련돼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산업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탈중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산 중진류를 대체할 만한 국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동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입선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호주와 캐나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비축 관련돼서도 협의가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국내 공공비축이나 민간비축 관련돼서도 물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다자 협력을 통한 비축 협력 논의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한 UAE, 한 사우디 원유 비축 기지 건설 협력도 이루어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에너지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 수요,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관련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들도 대체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원전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핵심 결절점으로서의 지위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비록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지만은 정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이런 제품들을 수출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만들고 한국이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글로벌리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뉴 노멀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GCC 국가들 산유국들과의 공조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한편에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걸프 국가 그리고 이란과 좀 균형적인 외교를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좀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